이교수, 배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항공 잔챙이 여러분. 농담이고요. 항공계의 화석 같은 존재, 아모나이트 같은. 네, 저희 둘이 오늘 이렇게 만났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배지현이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근무를 비행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까지 아시아나 항공에서 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해서 비행을 하고 약 한 12년, 조금 부족한 12년을 비행을 하고 지금은 비행을 안 하고 있죠. 아모나이트 맞네요. 네, 저도 2005년에 아시아나 항공에 입사해서 2016년까지 약 12년 정도 비행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왜 만났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왜 만났냐면 저희가 이제 아모나이트 같은 존재로 12년 네. 저희 안에서 스토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의 이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 안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교수님. 맞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이제 좀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학생들과 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를 어려워하는 좀 부분도 있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저희가 비행을 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도 좋고 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들이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는 뭐 그런 부분들을 주제로 매주 잡아서 팁으로 드리고자 이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죠. 앞으로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 둘이 2008년, 5년쯤에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아시아나 항공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게 2008년. 그리고 제가 정말 병아리같이 입사를 하자마자 우리 이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죠.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 그때 이제 저희가 비행은 사실 뭐 한 항공사마다 승무원의 숫자가 좀 틀리긴 해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무려 4,000명 이상의 승무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나이 또래가 비슷하거나 입사 연도가 비슷한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비행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저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케빈 챔버 앙상블이라는 팀에서 만나게 됐고 그 뒤로 퇴사 때까지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12년이나.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케미가 안 맞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안에서 웃고 있지 않겠죠? 예. 먼저 아시아나 케빈 챔버 앙상블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구성은요, 케빈 승무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운항 승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의 이름으로 설공원 활동을 하는 그런 특화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래식을 위주로 연주를 하던 팀이었고요. 밴드로 구성이 된 팀도 있고 아니면 합창, 뭐 중창단의 팀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서로 따로 이렇게 활동들을 하다가 큰 회사의 행사나 국제적인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거는 KBS 근로자가요제 이 교수의 흑역사로 나가있죠. 그때 교수님 안 계셨나요? 네. 근데 못 나갔습니다. 자료화면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뒤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었고, 저희한테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로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연주를 하는 사진이에요. 정말 안 다닌 병원이 없습니다. 맞아요. 서울에 있는 정말 메이저 대형 병원들은 다 갔었던 것 같아요. 비행 때는 연습을 못하니까 비행 갔다 와서 쉬는 시간에 저희가 또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대형 병원에 가서 로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세브란스 병원 또 어디였었지? 서울 삼성병원 다 갔어요. 안 간 데가 없죠. 일산병원. 네, 혹시 어디 병원 다니시다가 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 정말 많이 다녔어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보육원
예, 보육원에서도 이제 저희가 활동을 좀 많이 했고요. 아, 이 사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가수 싸이 씨. 그리고 이제 반기문 총장님 다 보이시죠? 이때가 유니세프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같이 해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라는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기내에서 이제 비행이 끝날 쯤에 여행하고 다 쓰신 동전들 있잖아. 이거는 환전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집에 가서 뭐 모으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잔챙이 예, 동전들을 이렇게 이제 봉투에다가 내주시면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기부하는 다른 기부의 형태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동전이 무려 모이기가 50억. 여러분 동전으로도 5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70억이에요? 그렇군요. 네. 10년이 넘은 기업으로 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많이 모았어요. 예, 아무튼 많이 모았다. 그래서 네. 이때 저희가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UN 그 본부예요. 네. 여기서 반기문 총장님 모시고 유니세프와 함께 행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주도 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네. 굉장히 저는 이거 아직 사진 크게 인화해가지고 네. 집에 붙여놨습니다. 네, 저도 가보러. 네, 또- 교수님, 저 이 사진 꼭 보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수님 맞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여전히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역시 또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 진수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와, 진짜 이 사진 보니까 언제요? 이것도 네, 이런 사진을 공개하게 될 줄이야. 뉴스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좀 부끄럽지만 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우리처럼 요 나이 되면 요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제 뉴욕에 가는 길이었잖아. 맞아요. 뉴욕에 가는데 아웃바운드란 이곳에서 인천에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 그 비행을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웃바운드 가는 비행기에서 보잉 747 기종으로 갔고 네. 그때 네. 저는 이존의 이제 맨 뒷장이라고 해서 뒤에서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뭐 주도하는 그런 뒷장. 역할을 하는 짱이라고 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외무고시를 합격하신 분들이 다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연수를 뉴욕으로 가던 때였던 거야. 이제 다 서비스 마치고 다 이상한 젊은 사람들이 다 양복 같은 걸 입고 앉아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건 여행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제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연수를 가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면서 네 뭐 잘 다녀오시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내릴 때 연락처 받으셨어요? 거기까지 9살 아들이 있는 관계로다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잘 계신지 네. 인사 잘합니다. 그래서 비행 재밌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비행은 재미있었다기보다는 힘들었죠. 힘들어요. 네. 비행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교수님은 그럴까요? 비행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좋은 추억이 많고 한데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근무할 때 기억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나는 게 이제 제가 두바이에서 생활을 약 4년 정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경험이었죠. 이슬람을 경험을 했고 주변 중동 국가들도 많이 다녀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파키스탄 아니면 인디안 사람들 만나면 전 지금도 옆에 동네 친구인 것 마냥 오래 혼자 반갑게 생활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외항사에 대한 또 동경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장점이 있으면 이면으로는 또 어려운 점이 많기 마련이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외국에서 생활하실 때는? 아무래도 혼자 생활을 하는 거고 이제 가족을 다 떠나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외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야기하는 게 도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생활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제가 놓쳤을 게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경험들, 인생의 배움들은 그 4년의 시간에 정말 풍부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는 건 준비해서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있지? 듣고 있지? 그래요. 근데 네. 어쨌든 국내 항공사든 외항사든지 간에 결국엔 그건 직업이잖아요. 어떤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둘 다 이제 12년 이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았던 것 같고 또 하기 싫다. 못 해먹겠네? 때려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수도 없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비단 진상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뭐 고객들 때문은 아니고요. 직업 그 자체가 나한테 이렇게 주는 어떤 스트레스?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뭐 이런 되게 그런 어려움들도 사실 순간순간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일,
것 같아요. 챔버 앙상블 같은 활동들이 그럼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거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일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 하면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생계 유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의미들이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이제 일이라는 게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뭐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주로 그 일은 자발적으로 자기 의사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요. 네. 오랫동안 해야 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어떤 뭐 충동 혹은 그냥 그 직업에서 보여지는 멋짐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하는 목적이 생계 유지의 수단이거나 혹은 하나의 목적이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직업을 가질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적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해주신 생계 유지의 수단, 그리고 두 번째로 자아를 실현해. 나는 누구고 내가 여기서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세 번째가 그냥 내가 하는 일이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고 국가에 속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어떤 일종의 봉사다라는 봉사의식까지도 필요한 것이 이제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항공사는 그래. 2년, 3년 안에 퇴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아 멋져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오는 그 괴리는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교수님. 케빈 챔버 앙상블 우리가 활동을 할 때도 우리가 돈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시간을 들이고 그죠? 맞아요. 휴무일에 나가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우리가 행복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특별히 입사하자마자부터 이제 팀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퇴사 후에도 단연코 어떤 기억이 가장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 좋은 선배님들과 좋은 어떤 정말 의미 있는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근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그렇죠. 여러분 혹시 CSR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발음 난리 납니다. 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이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이 가장 주가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 와서는 이윤 추구 외에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더불어서 기업의 어떤 책임으로까지 인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말해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겨울쯤 되면은 어떤 기업에서 연탄 날르기를 했다, 네. 어떤 기업에서는 기부를 했다라든지 몸소 실천하는 김장 행사를 네.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이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CSR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런 일들도 기업에서 운영은 하지만 사실 기업이 움직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만 결국에는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느끼는 성취감, 봉사의 의미를 갖는다는 그 목적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이제 곧 하시게 되실 분들도 계시고 항공과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그 직업이 멋있어서요가 돼서는 안 돼요.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소명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일만 하면 재미없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비행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조금은 더 힘들었을 것 같고 이게 좀 잦았을 것 같아요. 네. 업앤다운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어떤 이런 활동들이 기업도 남고 또 계속 그 회사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추천드리기로는 사회적 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어떤 활동들도 좋고요. 아니면 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도 펼쳐보고 또 소속감도 거치시키고 내가 이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일에 네.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우리도 몰라요.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해본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방향이 틀렸어. 뭐요? 그쪽으로.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테는 항공 이교수, 배 교수였습니다. 안녕.